자, 현대 심리학의 이론은 that 이하를 설명합니다. states that은 equal 대진술이야. 즉 구조가 중요해. 생산이 아니라. 그 다음 equal 대진술 한 번 더. and 이하는 병렬 구조니까 스킵 똑같은 말이죠. 자, 집중. 나들법비 과정을 거꾸로 뒤집었어. 그러면 결국 이건 아니야. 그러면 콤마 위치가 누구한테부터? 얘한테부터. 그러면 심리학은 구조라는 게 중요한데 구조가 뭔지 위치가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치? 구조라는 게 뭐냐면 결국 이해인데 이해 과정인데 어떤 이해 과정이야? 데이터의 해석 과정이야.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 문장도 마찬가지다. 모던부터 outside까지 뭐가 중요해? 키워드가 뭐야? 그렇지. 이 과정이 중요한데 이 과정이 뭐냐면 자꾸 뭐냐면이라고 물어보려 하잖아. 그치? 이 과정이 뭐냐면 해석을 이해하는 거래. 알겠니? 해석을 이해하면 과정이 생겨. 반대로 해석을 이해 못하면 이 과정이 올바르게 진행되지 못하겠지. 그치? 그러면 잘했어요. 키워드는 해석이죠. 그치? 예시갑니다. 어떤 거의 예시야? 해석의 예시일 거야. 그치? 그럼 지금 자동차 중요한 거 아닐 거고요. 그쵸? 그냥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자동차를 예시로 들 뿐이야. 자, 어떤 자동차에 움직이는 물체를 인지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우리 지식에 어떤 데이터를 해석하는 거다. 저건 움직이는 거구나 라고 해석에 근거해서 우리가 인지를 한대. 즉, 움직인다라는 건 결국 우리가 이 해석을 통해서 인지를 하는구나. A라고 인지하는 건 우리가 A를 해석했기 때문이야. B라고 인지하는 건 우리가 B라고 해석했기 때문이고 C라고 인지하는 건 C라고 해석했기 때문이야. 이해되니? 쉽게 얘기해서 너희가 나를 영태라고 인지하는 건 너희가 영태로 해석했다는 거야. 이 지문에서는. 알겠어요? 됐죠? 자, 그래서 단순한 물건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통제되지 않은 과정은 다시 말해 복잡한 현상, 다시 말해 interpersonal situation, 개인적인 상황은 우리가 뭐를 한다? 복잡한 상황일수록 좀 더 집중을 하고 생각을 해. 이해되시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한다? 좀 복잡한 거 같은 경우는 좀 더 집중해서 해석을 한다. 단순한 거는 그닥 집중하지 않은 해석을 해도 정답이 나온다. 됐죠? 네. 이해되시죠? 즉 우리가 개인이 이제 잘 봐. 재진술 한 번 더 들어간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애들이 이해돼. 근데 아이들이 이걸 왜 정답을 잘 못 맞추냐면 여기까지는 뭔가 해석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그치? 그치? 해석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갑자기 뭐가 나온다? 자극이 나오는 거죠. 그치? 됐죠? 근데 이 자극이라는 게 뭐가 되냐면 결국 개인의 집중도의 포인트가 된대. 다시 말해 그가 자극을 통해 이걸 중요한다라고 여긴대. 갑자기 자극이 왜 나왔죠? 천천히. 어떤 복잡한 상황이면 우리가 좀 더 집중해. 그래서 좀 더 집중하는 과정을 뭐라고 해? 해석이라고 해. 우리가 좀 더 집중해. 집중하는 과정을 자극이라고 해. 즉 자극과 해석은 동일한 표현인 거예요. 여기서 알겠습니까?
알겠지? 됐죠? 그러므로 결국 이러한 주관적인 세계, 즉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주관적인 세계는 다시 말해 어떤 게 될 수도 있다? 객관적인 세계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즉 우리는 뭐에 의존한다? Cannot know any word other than 별표 구문입니다. 그냥 직독식해 하면 than 이하 외적으로 다른 세계를 알지 못한다 이건데 그게 아니라 이거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됐죠? 알겠지? 우리는 그거 말고 딴 건 모른다라는 말은 결국 우리는 그거에 의존한다라는 뜻이야. 그거와 관심 있다는 뜻이야. 그거에 집중한다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즉 우리는 뭐에만 의존한다, 뭐에 집중한다, 뭐가 중요하다. 여태까지 뭐라고 했어? 계속 해석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치? 엄청 쉬운 문제예요 사실. 이게 오답률 높으면 안 되거든? 됐어? 다시 갑니다. 집중. 심리학 이론은 해석의 과정이야. 우리가 복잡한 상황은 좀 더 집중해서 해석하고 단순한 상황은 그렇지 않은 상태로 해석해. 해석을 통해 우리가 그걸 인지해. 자극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좀 더 집중하게 되면 그 자극을 이해할 수 있대. 즉 우리는 뭐에 의존한다? 자극에 의존하며 해석에 의존해. 맞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키워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해석이지. 그러면 최소한 소거법 이용해서 해석이 들어가 있는 단어 선지에서 고르는 거야. 누누이 얘기하지만 너희가 얼마나 추론이 아니라 상상을 하냐면 계속해서 해석 얘기만 나왔는데 정작 해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도 않은 걸 정답으로 고른다니까? 서울대 10번 얘기했는데 연대 고른다니까? 지금 알겠어? 여태까지 계속 무슨 얘기했어? 해석 얘기했잖아. 그러면 선지에 뭐가 들어가야 돼? 해석이 들어간 게 정답이겠죠. 1번은 아예 없잖아요. 그치? 3번도 아예 없잖아요. 됐어? 그러면 자 해석이 있는 것 중에서 정답을 골라야 되는데 아까 우리는 해석에 뭐한다? 의존한다고 했잖아. 근데 4번 볼게. 4번 고른 친구들은 글을 거꾸로 읽은 거예요. 4번은 자 우리는 우리의 해석으로부터 뭐한다? 독립한다. 독립한다라는 걸 쌤이 저번에 얘기했지. 무슨 단어다? 관계가 없다잖아. 그치? 됐어? 관계가 없다라는 거야. 내가 아빠로부터 독립했어. 아빠랑 나랑 이제 뭐다? 관련성이 없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태까지 계속했던 말이 우리는 뭐에 의존한다고? 해석에 의존하는데 4번은 해석과 관계가 없다는 거니까 4번은 거꾸로 해요. 알겠죠? 네. 그 다음 5번 봐. Physical Universe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상상하지 마. 알겠어? 지금 이해됐어요? 상상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해석을 통한 결과로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지한다잖아. 맞지? 그치? 됐지? 내가 이걸 커피라고 인지하는 건 내가 이걸 어떻게 했기 때문에 커피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알겠지? 그쵸? 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오답률이 좀 높았어요. 네.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자, 우리는 빈칸 추론을 하기 위해 주제문 찾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자, 5번 문장 여러분들 이제 하나 더 할 거야. 여태까지
주제문 찾는 연습을 했다면 이제는 플러스 뭐까지 찾는 연습도 해야 돼. 키워드 찾는 연습도 같이 할 거예요. 1분 드리겠습니다. 5번 문장 정답을 맞추고 안 맞추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문장에 어떤 문장이 주제문이며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인지 찾아보세요. 1분 드립니다. 자, 볼게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주제문은 이거죠. 그치? 그럼 키워드는 뭐겠어? answer가 뭐로 계속해서 재진술된 거야? 그렇지. explain. 됐어? 됐니? 즉, 이 글의 주제문은 이 문장이었고 키워드는 설명이에요. 알겠죠? 자, 시작한다. 자, 많은 심리학자에 따르면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 뭐를 할 수 없다,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데, 자, 왜냐하면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또 다른 것이 필요해. 즉, 예를 들어 볼게. 자, 두 번째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뉴턴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는데, 뉴턴은 자신의 중력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현상들을 이용했는데, 그럼 정작 다른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한 이거의 설명이 없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막 구구단을 해. 근데 구구단을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 숫자를 알아야 되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근데 구구단을 알려줄 때 숫자까지 설명하진 않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왜? 그건 안다라는 전제하니까 모든 걸 다 설명하진 않는다고.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답답한 거야. 뭐냐면 뉴턴이 이제부터 내가 중력의 법칙을 이용해서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해 줄게 라고는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중력의 법칙을 모르는 거지. 지금 이해되세요? 즉 과학은 꼬리를 물고 가면 모든 걸 다 설명할 순 없대. 이해돼? 그러면 결국 첫 문장에도 나왔지만 이 문장이 재진술이고, 그치?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문장이 또 재진술이겠지. 모든 걸 다 설명할 순 없다. 답을 내리지 못한다. 모든 걸 다 설명할 순 없다. 다른 걸 설명하려고 해도 정작 그거의 기준점이 되는 건 설명할 수가 없다. 됐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마 얘가 나왔기 때문에 쌤 그러면 이제 설명할 수 있단 얘기 아닌가요? 라고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웨버의 두 가지 용법을 알아야 돼요. 하웨버는 여러분들이 알고다시피 플로 체인지가 있어. 뭐지? 그렇죠. 대표적인 but이 있죠. 그치? 그러나 근데 하웨버는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뭐죠? 야, 한 문장을 정확히 해석해. 한 문장이라도. 봐.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그러나 미래에 많은 과학이 설명할 수 있다야? 잘 들어. 아다르고 어다른 거야. 언어는 해석에 따라 중심 내용 자체가 바뀌어. 이걸 그러나라고 해석해 볼게. 그럼 그러나 미래의 과학은 설명할 수 있다. 그럼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다잖아. 이해됐어? 문법 조금 할 줄 아는 친구들은 알 거야. 그래서 독해 잘하려면 최소한의 문법 지식이 필요해.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However, 형용사 부사 주동. 이게 뭐지? however 옆에 형용사 부사가 먼저 튀어나온다는 건 양보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보부사절은 우리가 많이 연습했어. 양보부사절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야? 주절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 그치? 쟤는 비록 축구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못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제가 축구 선수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축구를 못한다를 말하고 싶은 거야? 축구를 못한다를 말하고 싶은 거지. 그치? 지금 이해돼요? 그러면 아까 아다르고 어다른 거랬어. 그래서 해석 정확히 해야 돼. 그러나 플로 체인지로 해석하면 여태까지 설명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미래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과학은 설명이 된다는 얘기잖아. 가 아니라 미래에는 과학이 설명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해됩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 지금 설명은 특정한 형태의 법칙과 원칙을 이용해야만 할 거래. 즉 아무것도 그 자체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법칙과 원칙을 다시 따라야만 해.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래 플로우 판단하셨다면 이건 완벽한 재진술이죠. 설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필요해? 원칙과 법칙이 필요해. 원칙과 법칙이 필요해. 그럼 밑줄에 뭐가 들어가야 돼? 설명. 그대로 들어오면 되죠. 그치? 알겠죠? 됐지? 그러면 즉 과학은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됐니?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법칙과 원칙이 필요하대. 뭐가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걸. 그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키워드는 뭐였어요? 아까 말했지만 explain이었어. 그치? 설명. 우와, 인간과 자연의 관계 아니죠. 우와, 객관적인 관찰 아니죠. 다른 이론과의 비교 아니죠. 그래서 몇 개 날아간다? 3개 날아가잖아. 그치? 보통 최소한 얘와 얘 중에서 고민해야 돼. 그치? 됐죠? 그러면 매력적인 오답은 5번이었어.
5번도 해석하면 쌤, 현상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설명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3번과 5번의 차이점은 뭐예요? 3번 아예 설명할 수 없다. 약간 비슷해. 5번은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다. 잘했어. 완벽합니다. 저번에도 했잖아. 그치? 부분 부정이냐 전체 부정이냐. 어떤 게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다가 정답인 거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건 오답이라고. 이해됐어요? 지금 뭐라 그랬어? 설명할 수 nothing 없다고 했잖아. nothing anything이 아니야. nothing 설명이 안 된다니까.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건 어느 정도의 설명은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치? 설명이 안 되어 있어. 설명을 못해. 됐죠? 그래서 nothing과 어울리는 단어를 찾아야지 nothing은 difficult가 아니죠. 그치? 됐죠? 네.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7번은 쌤이 해줄게. 7번은 그나마 조금 쉬웠으니까 7번은 좀 빨리 해줄게. 네. 자, 우리는 아이들 영화의 관계를 따집니다. 그치? 그리고 어떤 거의 관계? 소비. 여기서 말하는 소비라는 건 뭐의 소비야? 영화의 소비겠지. 그치? 됐어? 아니 관련성이래잖아. 그러면 정작 영화인데 소비는 뭐해? 뭐 햄버거 사 먹어?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영화를 소비한다고. 영화를 소비한다는 건 뭐를 의미해? 영화를 본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자, 아이들 영화를 만든다는 것, 그 아이들 영화를 보는 소비 습관과 관계가 있는데, 즉 아이들 영화라는 것, 아이들에 의해서만 뭐가 된다? 주도가 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영화는 누가 항상 아이들이 이거래. 그치? 됐어? 됐니? 그럼 봐. 자, made for children. 그냥 해석하면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거는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거.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답은 나와.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건 뭐야? 아이들의 영화잖아. 그치? 아이들의 영화는 보통 아이들에 의해서만 소비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버스로 플로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아이들만 소비하는 게 아니다. 와야 되잖아. 맞지? 다시 아이들 영화는 아이들만 소비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럼 그 다음에 뭐야? 아이들만 소비하는 건 아니다. 그치?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논리지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도 뭔 말인지 몰랐을 거야. 괜찮아. 뒤에 힌트 엄청 많이 나와. 단 이그젬플은 피해야지. 그치? 이그젬플은 피해야 돼요. 좀 더 읽어볼게. 자, 그렇다면 대단한 크로스오버라는 게 있어. 크로스오버 뭐죠? 아, 몰라요? 네, 괜찮아. 크로스오버라는 건 연령대를 뛰어넘은. 그럼 연령대를 뛰어넘다라는 건 뭐를 의미해? 오, 약간 비슷해. 연령대를 뛰어넘다. 어떤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연령대를 뛰어넘어. 그거는 결국 다 본다는 거야, 안 본다는 거야? 다 본다는 얘기잖아. 그치? 즉 특정 연령대를 뛰어넘었다는 거 그 특정 연령대만 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크로스오버가 사실 아까 말했지만 이거의 재진술이죠. 그치? 됐죠? 그래서 언제
2007년에 아이들 영화가 뭐다? 무려 얼마나? 우와 59%나 관객들을 끌어 모았대. 다시 말해 2014년에는 이 아이들 영화가 상위 몇 위? 그렇지 7위에 들었대. 그쵸? 네. 이러한 현상이 말하는 건 결국 아이들의 문화가 결국 뭐를 포함한다는 얘기야?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포함한다는 얘기죠. 이래도 뭔 말인지 모를까봐 작가는 마지막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편견. 당연히 네거티브죠. 그치? 자, 오래된 편견이 있어. 어떤 거? 아이들의 영화는 특정 영역, 즉 아이들만 본다라는 편견이 있대. 즉 성인들은 보지 않는다라는 오래된 편견이 있대. 그럼 작가는 이 편견을 찬성해 반대하지. 근데 이 편견이 뭔데? 아이들 영화는 아이들만 본대. 작가는 이 편견에 찬성해 반대하지. 그럼 작가 의견은 뭐야? 아이들 영화는 아이들만 보는 게 아니다. 알겠어? 아이들 영화는 아이들만 보는 게 아니다. 됐지? 네. 그러면 정답을 못 찾겠으면 이렇게라도 찾으면 되죠. 이건 그린플로우잖아. 그치? 아이들만 봐요. 아이들만 봐요. 아이들 영화는 아이들만 봐요. 아이들만 봐요. 아이들만 봐요. 아이들만 봐요. 그치? 네. 그럼 이거에 뭐 들어가면 돼? 반대 들어가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문장은 사실 별 얘기 없었어. 아이들 영화는 아이들만 봐요. 아이들만 봐요. 아이들만 봐요. 아이들만 봐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럼 맞는 생각은 아이들 영화는 아이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됐지? 네. 아시겠죠? 그래서 도덕 기준 전혀 상관없고요. 예술적인 견해 전혀 상관없고요. 그치? 경험해보지 못한 감독 전혀 상관없고요. 5번은 거꾸로죠. 왜? 5번은 아이들을 위한 영화는 성인들을 separate, 분리한대. 그럼 성인들이 안 본다는 얘기잖아. 이건 거꾸로야. 이건 아예 상관없는 표현들이고 5번은 거꾸로죠. 그치? 아까 뭐라고 했어? 아이들 영화는 아이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본다? 어른들도 본다. 그래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영화를 본다.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쉬웠고요. 그치? 자, 9번 갑니다. 네. 9번 은근히 오답률 높았어요. 요것도 1분 드릴게요. 찾아보세요. 주제문 찾아보시고 키워드 찾아보세요. 9번.
자, 잘 들으세요. 주제문 못 찾으면 안 됩니다. 얼핏 보면 벗이 주제문 같지만 이따가 말하지만 벗은 한 번 더 플로우를 바꾸는 역할만 했을 뿐 주제문 자체는 아니었어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제발 좀 따라해줬으면 좋겠는데. 누구야? 전문가. 그래, 엑스퍼트잖아. 그치? 전문가가 말하는 어피니언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다니까. 즉, 이 글의 주제문은 이거예요. 알겠죠? 됐지? 자, 보자. 이 전문가가 말했어. 결국 과학의 발전이라는 건 뭐가 원동력이 돼야 되냐면 인구의 크기와 복잡성이래. 즉 과학이 발달한다는 건 인구의 사이즈와 관련이 있고 인구의 컴플렉시티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야. 맞지? 됐지? 그 다음에 대립구조도 형성됩니다. 9번 지문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좋은 지문이야. 왜죠? 엑스퍼트도 등장했죠? 대립구조도 등장합니다. 결국 빈칸 정답은 재진술인데 한 번 함정까지 팠어.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이걸 분석하기 좋은 글이에요. 자, 그럼 대립구조 갑니다. 자, 스몰이래. 그치? 사이즈가 작아. 됐니? 사이즈가 작으면 어디에만 집중해? 피지컬, 멘탈에만 집중해. 그치? 피지컬, 멘탈에만 집중한다라는 것. 먹고 살기 바빠. 종교 믿기도 바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과학을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인구가 적으면 먹고 살기 바빠. 음식에만 관심이 있어. 종교에만 관심이 있어. 과학은 관심이 없어. 그럼 과학이 발전해, 안 발전해? 안 발전하겠죠. 지금 이해됐니? 그러면 당연히 대립구조 뭐죠? 커지면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토론해. 됐지? 그럼 뭐를 생각하고 뭐를 토론한다라는 거야? 여전히 음식과 종교에 대해서 생각해? 음식과 종교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토론한다는 거잖아. 그게 뭐야? 과학. 알겠어? 그러면 과학을 발전하려면 인구가 적어야 돼, 많아야 돼? 인구가 많으면 발전해. 반대로 인구가 적으면 과학이 발전해, 안 해? 안 해. 가장 간단한 대립구조죠. 결국 그들이 인구가 많아지면 이제 뭐가 된다? 그렇지, 이해하려고 하고 예측하려고 합니다. 훨씬 더 좋게. 됐죠? 많이 뭐 한다면 그들이 패션과 프레주디스, 즉 편견을 제거한다면, 그렇다면 이걸 뭘로 바꾸는 거야? Replace A with B죠. 됐지? 그럼 A가 말하는 건 뭐예요? A가 말하는 건 뭐예요? 윗문장에 food and religion이고 이걸 이제 뭘로 바꾼다? observation, inference로 바꾼다. 이게 뭐예요? 얘죠. 그치? 즉 천천히 인구가 적으면 음식, 종교만, 인구가 커지면 관찰, 토론. 과학과 관련성 있는 건 뭐야? 음식과 종교가 아니라 관찰과 토론. 됐어? 알겠죠? 네. 그러면 이런 것도 계속 재진술이잖아. 얘네는 이거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치? 과학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인구가 많아지면 뭐가 돼? 생각과 추론과 반영과 토론을 하기 때문에 과학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했지? 함정을 살짝 판 게 but 그러나 인구가 많아진다고 해서 또 그 자체로 과학에 충분하지는 않아요. 그럼 봐봐. 충분하진 않다라는 건 이건 필요하다는 얘기야, 필요 없다는 얘기야? 다시요. 여러분들은 sufficient를 잘 몰라. 봐봐, 집중.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만으로 영어 독해를 정복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은 영어 단어를 외울 필요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거 말고 외적으로 딴 게 필요하다는 거잖아. 딴 거를 더하라는 거잖아. 이걸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알겠어요? 다시. 영어 독해를 마스터하기 위해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은 영어 단어를 외우란 거야, 외우지 말라는 거야. 외우란 거고 플러스 다른 걸 하라는 얘기잖아. 됐지? 즉 인구가 커진다는 건 과학이 발전한다라는 걸로 설명하지 충분치 않다라는 건 인구가 커진다라는 건 어쨌든 과학과 관련이 있기는 한데 플러스 딴 게 있겠죠. 그 딴 거를 찾아봅시다. 자, 몇몇의 제국들은 커. 그러면 얘네가 뭐다? 라지구나. 그치? 그럼 아까 말했지.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대. 그럼 얘네 이건 했어. 그럼 뭐를 못하고 있는 거야? 딴 걸 못하고 있겠지.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 딴 게 필요하다는 거겠지. 그치? 하지만 얘네는 엄격한 컨트롤을 했어. 그러니까 beneficial하지 않아. 옆에 간단하게 써머리 할게. 과학이 발전하려면 일단 라지가 필요했는데 이 라지는 아까 스몰로 계속 대립구조하면서 설명했어. 그치?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대. 플러스 무언가 있어야 된대. 근데 얘네가 과학이랑 안 친해. 얘네가 뭐를 하기 때문에 라지는 했지만 과학이랑 여전히 안 친하대. 얘네가 뭐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엄격하게 컨트롤했기 때문에 과학하고 안 친하대. 그럼 뭐가 필요한 거야? 이거의 반대가 필요한 거지. 맞지? 이 정도 논리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해돼? 천천히. 인구가 커지면 과학에 도움이 된다라는 건 명확한 팩트예요. 근데 이거만으로 부족하대. 뭔가 하나 더 필요하대. 근데 이 엠파이어는 과학으로 발전을 못한대. 그럼 얘네가 어떤 걸 하고 있으니까 과학을 발전 못한다는 거, 이걸 바꾸면 과학이 발전한다는 얘기잖아. 이해돼? 얘네가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이 못한대. 그럼 뭐 하면? 엄격하지 않으면 되잖아. 그치? 이해되시죠? 엄격하지 않으면 되잖아. 됐죠? 그래서 과학이 발전, beneficial 하려면 뭐가 필요해? 라지도 필요하지만 뭐의 반대? 얘네가 뭐기 때문에 이걸 자꾸 하다 보니까 발전이 안 된다며. 그러면 이거에 반대가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선지를 어렵게 구성하면 여러분들 이것까지 찾을 수 있어야 돼. 그치? 됐지? 그럼 봐. 뭐를 요구해? 라지와 이거의 표현이 뭐예요? 얘잖아. 그치? 엄격하고 단호하게가 아니라 좀 느슨하고 편하게 여유있게. 알겠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 뭐가 된다? 정말 과학이 발전을 한대요. 됐죠? 컴피티티브 커뮤니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네, 뭐라고요? 컴피티티브 커뮤니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5번 선지 맨 마지막에 컴피티티브 커뮤니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떤 거? 이거요? 이건 컴마잖아. 이게 요구돼. 과학은. 그치? 뭐를 하기 위해? 그냥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그냥 공동체는 경쟁적인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적, 그러니까 그 소사이티야 그냥. 알겠어? 네. 되셨죠?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대립구조 형성됐어. 스몰 라지 엄격하지 않아. 됐어? 됐지? 그럼 봐. 스몰과 반대 표현 고르면 되고 리지드와 반대 표현 고르면 정답이었죠. 그치? 됐죠? 네. 그 다음 자 빈칸 유형 4 갈게요. 55페이지
자, 요것도 지금 답을 일단은 불러 드릴 테니까 채점을 답을 맞춰 보세요. 얘들아, 너희가 내가 지금 시킨다고 다 하지는 않겠지만 너희가 조금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얘기했지. 성적표를 띄우면 성적표를 봐. 니네가 막 마킹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3초면 성적표 나와. 그럼 그걸 눌러. 그걸 누르면 니네가 틀린 것도 나오지만 그 틀린 문제에 정답이 다 나와. 이해돼? 그럼 너희가 조금이라도 진짜 대학 갈 마음이 있다면 그냥 마킹 안 하면 김영태가 지랄할 것 같으니까 그냥 마킹해야지라고 좀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요. 마킹을 했지? 그럼 니네가 뭐 틀린 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거에 정답이 보일 거 아니야. 그러면 최소한 한 번 더 보세요. 알겠습니까? 나는 2번을 골랐는데 이 문제 내가 틀렸는데 이 문제 정답은 4번이라네? 그럼 왜 4번이지? 라고 한번 보라고. 알겠죠? 그게 공부야 얘들아. 아시겠어요? 그걸 안 하면 대학 못 가네. 아유, 그건 아니고요. 아니, 너 왜 이렇게 애가 극단적이야? 그렇진 않아요. 그치? 그런 얘기 하지 마. 쌤 극단적인 거 제일 싫어해. 알겠니? 알겠죠? 네. 정치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극단적인 거 싫어합니다. 알겠죠? 네. 자, 볼게요. 1번. 네, 1. 2번도 1. 3번은 2. 4번은 3. 됐죠? 네. 5번은 5. 6번은 4. 이야. 7번은 2. 8번은 3. 9번 2. 됐지? 9번 문제 별표 한번 쳐볼까? 이거 마진에 손 들어봐. 저 틀렸어요. 오, 대단한데? 오, 9번 문제를 맞췄어요? 대단한데? 이거 올해 수능 문제인데? 뭐 그래요. 네. 자, 그 다음에 10번 4. 됐지? 네. 그 다음에 영영일치는 뭐 이건 쉬웠으니까 그냥 뭐 제시면 따라가면 되고. 네. 됐죠? 자, 요것도 홀수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네. 홀수 해볼게요. 자, 3번 봅니다. 자, 첫 문장부터 빈칸이야. 당연히 모르겠어. 그런데 전문가가 얘기한다. 이 사람이 곡을 썼는데 몇 개, 6개 파트로 되어 있었는데 이 6개 파트가 처음에는 이랬지만 얘도 이랬고 이랬고 얘도 이랬고 이랬고. 그치? 네.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얘가 네거티브 했대. 끔찍했대. 그럼 봐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아까 기억나? 같이 하냐? 혼자 하냐? 그걸 좀 떠올리면서 해봐. 왜 이런 표현을 언급했을까? 아는 거 아니에요. 바이올린과 비올라와 첼로와 베이스를 말하고 싶은 걸까? 아니지. 각각 바이올린과 비올라와 베이스와 첼로에 뭘 붙였어? 뭔가 숫자들을 붙였어 지금.
이해되십니까? 뭔가 숫자들을 붙였잖아. 그치? 그 앞에. 그러면 결국 말하고 싶은 게 뭐야? 뭔가 이런 숫자들과 관련이 되겠죠. 그치? 됐죠? 네, 이런 숫자들과 관련이 있겠지. 그래서 나는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소리의 혼돈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재진술 모든 게 전부 다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됐지?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조정을 했냐면 또 숫자 나오네. 요런 숫자, 요런 숫자, 요런 숫자, 요런 숫자로 했더니 이제 뭐가 되더라? 굉장히 샤프하고 클리해졌더라. 됐죠? 그럼 봐. 이 숫자는 네거티브 했어. 이 숫자는 포지티브 했어. 그럼 이 숫자의 차이가 뭐야? 큰 숫자, 작은 숫자. 큰 숫자, 작은 숫자. 그치? 이해되죠? 네. 즉 어떤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로 변화를 했더니 네거티브가 포지티브로 바뀌었잖아. 되셨죠? 알겠죠? 네. 그래서 정답이 뭔가 많다고 꼭 뭐든 아니다. 좋은 건 아니다. 그치? 네. 그래서 숫자에 관련된 표현이었지. 뭐 무슨 뭐 청중의 뭐 취향에 따른 거 아니고요. 그치? 뭐 작곡가의 뭐 엔터테이너 기질은 아니었고요. 됐죠? 네. 자, 마지막 요거만 하고 듣기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제 시험을 조금 일찍 시작할 거예요. 물론 단어와 독해 다 패스한 친구들은 다른 걸 할 거예요. 네. 제일 오답률 높은 것만 하나 합시다. 네. 9번에 9번. 네. 자, 9번 1분 드릴게요. 주제문 찾아보시고 키워드 찾아보세요. 이거 니네 맞춘 애들 뽀록으로 맞췄을 거야. 니네가 이거 정확히 분석해서 맞출 리가 없어. 알겠어? 이걸 진짜 정확히 분석해서 맞출 정도면 아까 다 맞아야 돼. 씨. 저 답이 기억나서 답이 기억나가지고 했어요. 잘했어요. 네, 하세요. 주제문 정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친구도 주제문 정도. 근데 네. 여섯 번째 문장에 해픈 옆에 동그라미 두 개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컬럼, 그게 뭔가요? 그 구현 똑같은 말. 그러면은 동그라미 아래 쉼표는 뭔가요? 그냥 여기 없는데 동그라미 아래 쉼표는 뭔가요? 재진술, 나열.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 짝대기는 뭔가요? 하이픈은 별 의미 없어요. 네. 단어 그 짝대기 그거 안 읽어도 되는 건가요? 네, 안 읽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별로 중요한 개념이 아니라고.
보통 하이픈은 명칭을 의미하죠. 명칭. 그치? 빨리 찾아봐. 여태까지 한 번도 나 솔직히 주제문 정확히 못 찾았다. 분명 있을 거잖아. 해 빨리. 주제문 찾았어?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단 하나라도 정확히? 빨리 해봐. 이번엔 해봐. 알겠지? 응. 물좀 마셔. 네, 물 좀 마시고 오세요. 네, 물 좀 마시고 오세요. 어휴, 나만 죽어라 설명하는 것 같아. 황치민 시켜볼 거야. 맞는지 틀리는지. 채민아, 뭐가 주제문이야? 틀려도 되죠. 그것도 주제문이라고 보려면 볼 수 있죠. 재진술이니까. 똑같은 말이야. 이 문장은 어떤 주제문에 똑같은 말이야. 잘했어. 네. 나는 다르게 찾았다. 뭐야? 해봐. 더 타임스 맞아. 그것도 뭐 중요한 문장이기는 한데 이건 빈칸하고 가까우니까. 네. 너 찾을 줄 모르는구나. 큰일 났네. Study communities may be dedicated to one type of books. 야, 어쩜 이렇게 빗나가니? 그것도 맞긴 맞는데. 응? 그래요. 이거야, 얘들아. 이거를 다시 말하고 다시 말하고 다시 말한 거야. 교수님 그래서 주제문은 더 하이브 예시라고 하는데 여기 예시 나온 게 이건 아닌가요? 버타이버 예시요? 더 하이브 예시 주제문이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예시 주제문이 아니고 저기 N 예시잖아. N 예. N예 N 예. N 예. 그치? N예. 근데 왜 N예시예요? N예시 왜 주제문이 아니에요? 근데 일단 봐봐. 자, 해석합니다. 와인의 맛과 세계 전문가가 어떤 것을 알면 그 근처에 있는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즉 사람 신체의 관점은 다른 것을 잠재적으로 향상시킬 수도 있다. 됐어? 다시. 와인의 전문가처럼 어떤 화학적인 성분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많은 걸 얻듯이
사람 신체에 관련된 관점은 다른 것을 더 발전시킬 수도 있다. 하나를 알면 다른 걸 다 알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치? 됐죠? and yet 그러나 모든 과학적인 도구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장 작은 미생물부터 수학까지 그리고 사람의 모든 신체 어디부터 뇌에서부터 유기물까지 이건 뭐를 요구한다? 전문가 수준의 깊이를 요구한다. 그 말은 다시 말해 This tends not to have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은 뭐를 의미해? 와인 전문가가 했던 일. 그렇지? 하나 알면 나머지도 쇼쇼쇼쇼쇼 아는 거. 됐죠? 네. 하지만 과학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럼 당연한 얘기겠지만 누구와 누구는 와인과 과학은 당연히 대립 구조겠죠. 그렇지? 아 미안해. 야 컬러를 거꾸로 했잖아. 이게 주제문이니까 이게 이 같은 선상이지. 그치? 와인은 꺼져. 됐어? 네. 그래서 과학이라는 건 하나를 안다고 모든 다른 것까지 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네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 뭘로 나뉘어서 분야별로 세퍼레이트 해서 연구를 해야 된대. 아, 따로따로 해야 되는구나.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따로따로 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해서 재진술하고 있죠. 그치? 네. 그래서 자, 연구 공동체라는 건 어디에 헌신해 하나의 과학적인 도구가 또는 하나의 특별한 요소가 하나의 세포 하나가 각기 다른 역할을 한대. 됐죠? 즉 이런 각기 다른 종류의 세포들이 서로 커뮤니케이트 하다 보면 그게 어떤 하나의 특별한 주제가 된대. 됐죠? 심지어 지구상에 있는 아주 작은 것들도 뭐 할 수가 없다. 전체적으로 연구될 수는 없어. 마치 하나의 세포 각각의 연구를 필요로 하듯이. 왜? 인간의 신체는 더욱더 복잡하니까. 그래서 1890년에 이 사람이 우리가 무언가를 알기는 우주는 너무 뭐해서 넓어서 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완벽한 재진술이죠. 뭐 해야 돼? 서로 이치 각각 뭐해서 separate 분리해서 뭐해서 section 나눠서 따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따로 하면 너무나 쉬워지기 때문에 거꾸로 뒤집어 보라는 거잖아. 따로 해야 된다라는 건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정답이 뭐야?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다. 그치? 알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저번에 너희들이 이걸 맞춘 이유는 수능 문제여가지고 쌤이 예전에 한번 풀어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치? 그걸 약간 기억하는 아이들은 그때 한번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겠지. 근데 그게 되게 좋아요. 왜? 어쨌든 수업을 들었던 얘기잖아. 알겠니? 제일 최악은 뭐야? 들어놓고도 또 틀리는 거야. 전혀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알겠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고등은. 야, 중등 내신 때는 솔직히 놀아도 돼. 그래서 내가 중등 때 내신 내가 했던 애들은 내가 굉장히 막 풀어줬을 거야. 막 대학원 시험 봐. 뭐 보면 봐. 야, 문법 문제 빨리 그냥 채점해. 왜? 중학교는 쉬우니까.
고등학교는 혼자 할 수 없어. 수업이 듣는 게 중요해 얘들아. 알겠죠? 네. 명심하세요. 혼자 할 수 없어. 혼자 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중학교하고 완전 달라. 중학교는 솔직히 이제 놓고 딱 까놓고 얘기하면 그때는 너희들 막 야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야 중학교는 내신 수업에 뭐야 수업 끝났어? 이러고 집에 가서 본문 해도 시험을 맞출 수 있어. 왜? 본문 수준이 워낙 모였기 때문에 허접하기 때문에 그치? 중학교 수준은 맞지? 하지만 고등은 안 그럽니다. 알겠죠? 고등은 안 그래. 이런 거 다 지문 하나 다 어려워. 심지어 범위도 졸라 많아. 근데 고등 내신으로 비문학이 나와요. 무슨 비문학이 나와요? 비문학이란 개념이 뭐예요? 고등 내신으로 지문이 나와요. 근데 안 끝났어요. 고등 내신으로 지문이 나와요. 근데 고등 내신으로 지문이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저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나와요. 빈칸 추론 같은 게 나와요. 야, 너는 진짜 무슨 외계인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그러면 야 고등 내신에 나 돌겠네 정말. 야 고등 내신에 이런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내가 죽어라 가르친 거지. 우리가 지금 벌써 뭐 3년 후에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빈칸 추론은 수능에만 나오는 게 아닌가요? 볼게요. 1, 2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치하지 않는 것 분위기. 2번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플로우 문제. 그치? 다음 글을 읽고 답하시오. 순서. 그치? 응.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영작하시오. 자,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밑줄 친 부분 어법상 틀린 거, 주어진 글 다음에 그려진 순서, 흐름으로만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 적절한 거, 흐름과 관계 없는 거, 빈칸, 밑줄 친 함의 추론, 순서, 요약, 빈칸. 뭘 들은 거야? 여태까지 했던 거 다 나와. 선생님 근데 주제, 요지, 빈칸, 순서, 삽입, 요약, 흐름, 무관한 문장, 함의 추론 다 나오잖아. 선생님 저렇게 많은데 저걸 다 읽고 풀어야 되는 건가요? 저걸 지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풀어야 되는 건가요? 물론 뭐 좋은 질문인데 물론 그래서 내신 준비를 한 달 반 동안 하겠죠. 그러니까 맨땅에 헤딩하는 건 아니야. 맨땅에 헤딩하는 건 아니고 범위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범위도 작고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됐지만 이걸 이제 미친 듯이 할 거야. 너희는 고등학교 가면 이 지문을 열심히 공부를 할 거야 이제. 저 열심히 공부하면 몇 점 정도 나오나요? 이거 수업 자료에 뭐라고요? 저걸 열심히 공부하면 몇 점 정도 나오나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점수가 나오겠죠. 그 점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 몰라 이 새끼야 이씨 그만 물어봐. 아 이게 계속 받아주니까 계속 하네. 야 손 넘지 마. 지금 너의 질문은 뭐랑 똑같아. 야 내가 어떻게 하면 1억 벌 수 있을까? 대답해봐. 열심히 일을 한다. 디테일하지 않잖아. 디테일하게 질문해. 내가 디테일하게 대답을 해주지. 알겠지?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질문과 똑같잖아. 알겠어? 응. 내가 너 많이 받아줬다 그래도 그치? 너 문법 시간에도 이러냐?
아니요, 저 입을 닫고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됐죠? 그래요. 뭐 궁금한 거니까 당연히 뭐 좋은 태도예요. 자, 듣기 할게요. 듣기 피세요.